학회분들이 발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접지방 하부에서 터널을 시공할 경우는 크게 태접지방 하부 안반에서 터널을 부착하든지 아니면 태접지방 내에서 터널을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태접지방 하부 안반에서 부착할 때 주요 객적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역학적인 구동 특성을 알아야 객적 항목이라든지 객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이 태접지방 하부의 안반 구간에 불착을 하다 보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지압 수출이 문제입니다. 안반은 소사에 비해서 전례의 간격이 작고 전례 간격이 작다 보니까 수량이 작습니다. 수량이 작은데 근데 전리의 틈새가 크면 물은 또 쉽게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반 구간은 지하수의 저하가 대심도 있는 터널을 공사를 하면 지하수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 안반 구간은 지하수의 저하가 발생하면 하얀 침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안반 구간 지하수의 저하는 영향거리가 굉장히 넓게 지하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접지방 하부의 안반 터널 같은 경우에는 산악 터널에 비해서 용수 공급원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 유출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유출되다 보면 상부의 초림자를 끌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용수가 생길 때 흙탕물이 너무 위험하다는 알지를 않는데 이게 터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용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흙탕물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이 나오는데도 한 시간이 한 1년 정도 생각하다 보면 주변에 산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육안으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유출되는 것. 오랜 시간 좀 받아가지고 체리권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라우팅을 하고 아니면 유도 배수를 하든지 그라우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 안반층의 지하수가 저하되면 하얀 침투가 발생하면 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냐면 침투압이 전달된 것도 있지만 이 정수압이 줄어듭니다. 시스템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수압이 줄어들면 유압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반 터널에서는 그게 매핑을 하는데 보통 매핑을 하면 RMR 지구 패턴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블록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키블록에 대해서 이 키블록 분석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막상 몇만 관찰해가지고 키블록을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막상에서 패턴을 다 조합해서 키블록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키블록, 사고의 대부분 키블록 등등 난다고 생각되는데 이 키블록에 대해서 별로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키블록을 분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1km를 하다 보면 키블록이 될 만한 키블록이 한 5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키블록이 뭔데 저게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키블록이 될 만한 걸 분석했을 때 그게 다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안전 불감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접지방 하고 나선 틈에서 중요한 개수는 막장 관찰이고 막장 관찰에서는 키블록 분출하고 그리고 지구 패턴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와 강도 수압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하수는 안반층하고 태접층하고 분리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태접층은 이게 하향 침투압은 지하수계로 측정이 안 됩니다. 강도 수압계로 측정해야만 할 수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못 해봤고 실내 시험에서 해봤는데 실내 시험에서 해보면 강도 수압계를 하면 하향 침투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태접층 내부를 불착할 경우인데 터널을 불착할 경우인데 모래층을 불착할 경우랑 검토층을 불착할 경우 이 조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지금에 가장 중요한 게 이수압인데 저희 나라 설계 기준에 이수압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수압이라는 기준이 설계 기준에 아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수압 기준도 없고 핸들하고 브레이크한테 물어봐도 이 이수압이라는 기준을 모릅니다. 핸들마다 두 구구식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 수압 관리가.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이게 모래층하고 점토층의 특성을 구분 못합니다. 이 수압을 모래층과 점토층은 이 수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모래층에서는 이 수압이 다를 경우 굉장히 위험한 게 모래층에서는 수수 궤도가 굉장히 큽니다. 수수 궤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수압이 막상 면에서 이 수압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수도가 높은 곳에서 막상내 챔버로 이렇게 설치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층에서 이게 치마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개체를 정확히 해보면 모래층에 실된 경우 대부분 치마가 저는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중 치마를 하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걸 이제 근데 치마가 많이 되는 걸 보고하다 보면 이게 공사가 중지되게 되고 하니까 현장에서 대부분 자료를 좀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층에 같은 경우 진짜 짙은 구성이 다 다르지만 모래층이나 안반하고 접한 부분은 이게 그 수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낙동강 하부 영향을 받는 조의 영향도 받고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또 그 전지면하고 닿아 있으면 그 산지 지형하고 인접해 있으면 그 우수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 모래층의 수위랑 강구의 수위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수압을 결정할 때 강국 수압계라든지 수위계를 그 실드가 지나가는 부위에 설치를 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드 터널에서 이수압도 중요하지만 그 안정의 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안정의 농도를 결정할 때는 수수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현장 수수 시험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설계 기준이 없습니다. 수수 시험에 대한 설계 기준도 없고 지금 그 나원법하고 공제법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수 시험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물보링을 하다 보면 그 주변 수위는 비선행적으로 거동합니다. 그 수압 관계가 선행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투를 계속 시켰기 때문에 주변 수수가 절대 선행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 시험을 하는 수압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 수수 시험하는 위치를 패킹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수압점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나고법이나 공제법을 하는 시험은 그 전혀 다른 나라의 기준에도 없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TBM에서 조의 영향을 받을 때는 이게 TBM 진행 방향하고 썰물하고 밀물하고 방향하고도 이 검토 대상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썰물인지 밀물인지에 따라서 그 막장 안정액을 압을 주입했을 때 그 영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점토지반이 TBM 할 때는 비교적 치마가 작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점토지반은 정착력도 있고 수수계수가 작기 때문에 막장 압이 좀 작더라도 그 침투압 차이에 의해서 주변 토사가 많이 밀려오지 못합니다. 챔버 안으로. 그래서 점토지반은 치마가 비교적 적은데 모래지반을 시공할 때는 굉장히 그 계측을 해보면 치마가 크게 나옵니다. 터널 계측의 주요 목적은 그 기본 패턴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고 원래 설계 때 뭐 1타입, 2타입, 3타입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걸 그 막상 강사를 통해서 그 기본 패턴을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법 변경이나 보조공법의 타당성을 라프로트 길이가 적정한지 쇼그리 두께가 적정한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당연히 터널 안전성도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하방 구상 및 라이닝 사들 시기 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측 자료들은 그 정확한 계측 자료들은 그 장기적인 구동 그 즉각적인 구동 특성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널의 계측은 그 일상 계측과 정밀 계측 그리고 유지 관리 계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 계측은 보통 통상 터널 패턴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40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패턴에 따라서. 일상 계측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막장관설입니다. 막장관설은 터널의 시공 패턴을 결정하고 키블록을 건설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이게 막상가탈 결과에서 이게 락볼트 시공 방향을 이게 반드시 그 시공 각도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공 배기 첨단 치마 이런 개측 수렴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개측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락볼트 인발 시험에 대한 같은 이게 설계 기술이 불명확하고 이게 그 인발 내력 실험과 확인 시험을 포함해서 락볼트 인발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발 내력 시험과 확인 시험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류 개측은 지표 진하게, 지중 진하게, 지중 배리게, 쇼핑 등립계, 지중 경사계, 수익에 등으로 구성되는데 설치 간격은 200에서 500m 줄하고 그리고 치약구, 경두부라든지 파세대 등의 등재 개측 단면을 줍니다. 지중 배리계는 이하면적을 판단하는데 주로 쓰이고 락볼트 충격계는 락볼트 길이 등을 판단하는 데 쓰이고 쇼크리트 등격계는 쇼크리트 두께, 인자강도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 배리는 타겟으로 설치하는데 내공 배리를 낼 수도 있지만 좌표를 통영해서 배리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공 배리에서 중요한 건 기준점의 관리입니다. 기준 배리계는 이렇게 플렉시블한 소재를 써서 집안의 영역을 확인합니다. 락볼트 충격계는 락볼트랑 가장 유사한 재질을 사용해서 충격을 측정합니다. 이 쇼크리트 능력계가 이게 반경 방향과 탄젠셜 방향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반경 방향이 터널 내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방향은 터널 내부 방향을 지지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영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크리트의 어떤 두께의 특징이라든지 쇼크리트의 인장대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보려고 하면 차라리 종방향이나 탄젠셜 방향하고 동방향으로 설치하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쇼크리트 이렇게 좀 짧은 건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길게 긴 응접기를 쓰는 게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게 하다 보면 후포적인 어떤 변형에 대해서 이 응접을 잘 체크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 해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돈을 더 들여서 바꾼다 해도 못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인발 내력 실험입니다. 인발 시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인발 시험은 인발 내력 시험하고 확인 시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인발 내력 시험은 지방 등급에 따라서 인발 시험을 해서 지방 등급에 따른 인발 내력을 평가해야 됩니다. 인발 내력을 평가하는 것은 락볼트의 허용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발 내력을 평가해서 락볼트의 허용 이내에서 인발 내력을 결정합니다. 인발 내력을 결정하는 것은 시공한 락볼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발 내력 시험을 합니다. 모든 인발 내력 시험을 할 수 없으니까 20m당 3번 확인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방에는 인발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 시험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시험은 인발 내력의 80% 이것만 지금 시방에 되어 있는데 요 분 논문을 보면 잘 제안을 해놨습니다. 변이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ASTM 기준에 보면 변이를 항목일 때 12.5mm를 해서 해놓고 이분 논문에 이걸 제안해놨는데 아직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제안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선 심하게 쓰는 사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포장선에서는 이 포장을 뚫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포장은 강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기 때문에 포장을 뚫고 집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치마피는 터널 저부에서 45도경까지는 치마 개측을 이상 치마 개측을 하여야 됩니다. 현재 치마계는 마그네틱 타입, 스크류 타입, 비어밴드 타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스크류 타임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수위 측정이 터널에서는 실드든 아템이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수위는 지층에 따라서 지하수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층을 분석해서 이건 층별지방인데, 지하수위에서 지층에 따라서 다르게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층별지방에는 반드시 현행적인 어떤 지표지마 배리를 계측하기 위해서 이 지중해 층별지방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표지마는 미미할 수 있는데 지중지마가 크면은 나중에 이게 싱크홀이 생기고 지방 함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표지마로 올라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중지마의 계측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중지마 계측을 잘 설계해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위계의 설치는 이게 현장마다 좀 지하수위계 설치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기본 지하수위계 설치는 집 주변을 반드시 모래 체험을 하고 벤트라이트 플러깅을 하고 그라우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모래도 최고 위에만 그라우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지하수위는 안반에서랑 세접 점토 지방이 다르고, 세접 점토 지방에서도 점토층에서는 수위계 계측이 안 되고 간접 수압계로 측정해야 수압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래 지방에도 하향 침투가 예상될 때는 간접 수압계를 설치해야 하향 침투압을 계측할 수 있습니다. 지형 특성에 따라서 이게 비가 오면 이 수압이 산지 옆에는 비가 오면 수압이 강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산지 옆에 후륜석면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구간은 반드시 수위계나 강수압기를 설치해서 수압 여부의 어떤 변화를 관측해야 됩니다. 실드 터널에 보면, 지면에 보면 계측이 보통 많이 잡히지 않고 응력계 정도만 잡힙니다. 근데 이게 응력이 횡방향 응력을 측정하는데, 이것도 지층 변화부에는 동방향 변형 유계를 좀 센스가 큰 걸 하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측 수렴 기준이 그게 국가 기준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렴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최소 30일 동안 변이 수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변이 수렴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현장별로 보면 주간 변이랑 1mm로 하는 것도 있고 주간 변이랑 2mm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측 관리 기준은 정량적인 거하고 변이 속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열 계층에서 막상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막상 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관찰에서는 지붕 패턴도 결정하고 시블력 검출해야 되고 로컬트 시공 방향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행해지는 막장 관찰에서 RMR 분류 주변이 분류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RMR 분류를 보면 이렇게 전리의 방향성, 경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주양의 방향성에 따라서 점수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 전리가 아주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한 전리가 나타나더라도 이런 전리랑 결합되면 이게 키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블록이 되는 예를 들는데, 저희가 이게
보고 키블록을 검출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런 전리라든지 쭉 패턴을 관찰해야 돼요. 패턴 관계를 막상 전체에 대해서 어떤 패턴으로 이런 전리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수평 전리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그 전체적인 패턴을 보고 요 위에서 예측해야 됩니다. 요것만 보고 키블록이 넣고 여기에 전리가 없다면 이것도 당연히 키블록이 되지가 않겠죠. 예를 들면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미정의 패턴으로 가지고 그 막상 위에는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터널이 불진하면. 근데 그게 이 도상에서 보니까 어렵지 현장에서 쭉 한 사람이 가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어떤 막상 관찰도 예시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